이철우 도의사님 입장하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경주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중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이철우 도의사님 모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경시도민회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 개강식의 사회를 맡은 특임부회장 허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임원님, 향원님, 회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2024년 8차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당생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집니다. 바로 다음은 예국가 제장이 있겠습니다. 예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과 4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김태군 회장님을 모시고 내외빈 및 이철우 도지사님 강사와 소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단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경 TK 회장 양재벌입니다. 오늘 이렇게 쌀쌀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도지사님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요 임원분들과 이렇게 몇 분을 소개 말씀드릴 테니까 소개 순서는 원래 조정 막여자기요 향당 막여치다 이래서 우리가 이 고향 모임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를 기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내민 소개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얼굴을 이렇게 저를 향해 주셔야지 제가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우명규 전 서울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명인 회장이신 강보영 회장님도 오늘 모처럼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임 고문이신 전옥상 상임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태영 고문님 참석해 주셨고요. 다음 김철희 고향이시고 우리 송파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애국 인사십니다. 이봉우 회장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이철우 지사님하고 5초 당수되신 김득희 자문위원장 겸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이선호 법률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상구 정무고문님 참석하셨고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전직 국회의원 그 다음 우리 외빈이지만 전 MBC 사장을 역임하신 김재철 사장님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경주가 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최병명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권은 문경여장 전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동식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박태규 영주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석근 예천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정재원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일원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김현태 상임부회장 겸 김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환 경주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이종수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인숙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송윤택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부식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서성도 상임부회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호 달성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최경애 경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황순기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김용준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의은 상임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문섭 김천 신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김천향의 회장 2期이시니까
오늘은 성급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수십, 우리 박상현 서울본부장도 한번 소개해드릴까? 김명달 구미 서울사무소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성동 골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정희 여성회장님 아까 나를 쳐다봐야 된다. 그리고 신정환 송파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워낙 제가 이름을 잘 아는데 이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나 또 뭐 아까 이 환경청장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미안합니다. 으로 제가 인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원래 한 5시 반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도지사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시다 보니까 요 1층에서 또 기빈실에 또 들어가셨다가 오늘 뭐 여기 공군 별자리들 또 이렇게 또 신고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이철우 도지사님이 이 가을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발자취를 따라 독일 방문도 하셨고 사실 또 며칠 전에는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모시고 페루의 에이펙 다녀오시고 근데 좀 외국을 다녔어서 그런지 얼굴이 더 핸섬하고 더 신사가 됐습니다. 모처럼 넥타이를 쫙 해서 그런지. 예,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제가 지지 성명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경시 도민에서 사실 이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하나로 돼야지 힘을 키울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우리 행정통합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 성백연 상주 전 회장님, 예, 지금은 상임부회장님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대구 경북시 도민의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우리 재경 대구 경북시 도민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대구 경북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다시 하나 되고 웅도의 위상을 되찾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역사적으로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가장 앞장서 왔다. 삼국통일의 화랑정신, 그리고 청명하고 강직한 선비정신, 한국전쟁 최후의 보루였던 후국정신이 그러했고 가난을 극복한 새마을운동과 산업화에 우리 대구 경북의 역할과 자긍심은 더욱 빛났다. 우리 재경 대구 경북시 도민의 출연인들은 비록 몸은 대구 경북을 떠나 있지만 한 번도 그 자긍심을 잊은 적이 없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19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성격 분리된 이후 40년 동안 갈라진 대구 경북이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져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도권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동안 대구 경북의 총 인구는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역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러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대구 경북의 저력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대구 경북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초 행정통합이라는 다시 하나가 되는 해법을 찾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구 경북은 원래부터 하나였다. 경북이 대구를 낳았고
대구와 경북은 한 몸으로 이미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 다시 하나 되어 대구 경북의 힘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통합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있겠지만 대구 경북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출향인들은 굳게 믿고 있다. 우리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은 이철우 도지사님이 이끌어가는 대구 경북인으로서 다시 한번 대구 경북 통합을 지지하며 행정 통합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 회장 양재곤 외 회원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철우 도지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사님의 특강이 끝난 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올라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양정원 회장님 머리가 저렇게 긴데도 얼굴 보고 이런 매치가 됐다 하는 거 대단합니다. 옛날 같으면 깡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폭탄주도 아주 많이 드시고 제가 저 우즈베키스탄하고 몽골을 작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한 64, 5세 평균 수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드카를 주는데 잠은 잘 먹다가 제가 답답해가지고 맥주 잡고 한 잔씩 먹자 이랬더니 그 79년생 이런 사람들이 장난이더라고요. 제하고 79년생하고 두 띠 차이, 띠가 2번 차이인데 그래 맥주잔을 딱 파랑 말았더니 한 잔하고 난 다음에 2잔째 하작하니까 살살 빌더라고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그게 뭐냐? 한국 사람 DNA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 그 사람들은 내 나이 되면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경력을 한 번도 또 쳐다보더라고요. 한 번도 쳐다보는 게, 야, 우리나라 같으면 땅속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도 다행인데, 그걸 보드카를 막 데크라스로 딱 먹고 나니까, 그런데 한 잔 더 하자 하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우리 양재원 회장 보니까 생각이 나요. 우명규 우리 도지사님, 우리 도지사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시는데 도지사님 오늘 연세가 9이잖아요. 90. 이야. 그런데도 저렇게 꼿꼿이 앉아 계시는데 120살까지 살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저 기록을 해놨는데 꼼꼼하게 다 적어놨는데 그걸 나보고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의 자랑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가 됐습니다. 수명이. 세계에서 5천만 이상 사는 나라 중에 3만 불 넘는 나라는 7나라가 있습니다. 7나라. 3만 불이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80년 후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계가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7나라 중에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우리 밑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5번째가 됩니다. 5번째. 5천만이 사는 나라, 큰 나라 중에 3만 불 넘는 나라, 5번째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리 잘 됐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 경북 사람들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경북 사람들. 아까 양 회장님 말씀한 대로 삼국 통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삼국 통일 안 했으면 중국으로 다 하나씩 다 들어갔을 겁니다. 삼국 통일을 화랑정신으로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 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삼국 통일할 때 나당연합을 들어봤죠? 나당연합. 우리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김춘추 들어보시죠? 김춘추가 영계소문을 만들어봤습니다. 영계소문. 백제가 하도 괴롭히니까 어떻게 영계소문하고 해서 백제 좀 어떻게 꼬꾸라뜨리자 이러니까 영계소문은 그 당시에 자기들하고 손잡고 백제 땅을 이 한강 땅을 뺏었습니다. 뺏었는데 신라가 또 고구려를 물리치고 또 차지한 거예요. 그 이듬해 가가지고 영계소문하고 백제를 한 번 더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영계소문하고 김춘추 만날 때 말이 통했겠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통했겠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안 통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통했다고. 그래서 그때 쉽게 하면은 통역이 안 있었겠느냐. 통역. 그런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을 못하는데 추측할 때는 통역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김춘추를 감금을 했습니다. 왜? 백제한테 뺏은 한강 땅 그거 내놔라. 이 한강 이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김춘추를 갈 때 이미 틀림없이 그 땅 내놓으라고 하고 나를 감금할 거다. 알고 교도관, 그 관수 그걸 설득하려고 비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잡히가 있는데 밤에 그 교도관한테 뇌물을 주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그래서 김춘추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가서 또 1년을 살아보니까 야들은 도저히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 미개인이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어쩔 수 없이 당나라에 가야 된다. 당나라 가서 4년을 살았습니다. 당나라. 그걸 자기 아들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김범민입니다. 아들을 데려와서 당태종을 설득을 해서 나는 백제를 먹고 너는 고구려를 먹어라. 왜? 당태종이 고구려 와가지고 100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몇 번 쭉 터졌습니다. 그래서 막 고구려 하면 신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김춘추가 와서 고구려 너가 먹고 백제를 우리가 먹고 그래 하자고 나당연합을 했습니다. 그래 나당연합을 백제 이기고 고구려를 이기잖아요.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신라 통일은 언제 됐습니까? 우리 문경 시장님 보시고 예? 88년 신라 통일 몇 년도 됐나 아는 사람? 신라 통일 몇 년도? 문상무 회장님 성관이 뭐 그런 게 시험 안 나왔어요? 휴대폰이 있습니다. 예? 휴대폰이 있다. 그거 정답입니다. 이제 공부할 필요 없으면 휴대폰 대가 다 있습니다. 676년에 통일이 됐습니다. 왜?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난 다음에 통일돼야 되지 왜 안 됐습니까? 왜? 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왜? 신라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당나라는 통째로 돌아왔습니다. 통째로. 그걸 신라가 당나라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675년 매소성 전투, 지금 양주쯤 됩니다. 양주. 매소성하기도 하고 매초성하기도 합니다. 675년 10월 23일 날 그 기록에는 당나라 군대 30만을 물리쳤다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30만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나라를 위해서 크게 물려쳤습니다. 대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675년 10월 23일 그 10월 23일이 경북 도민의 날입니다. 우병규 지사님 아시죠? 경북 도민의 날. 그 다음에 통일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당나라를 깨부쉈습니다. 부사서 671년 기벌포, 지금 당진쯤됩니다. 기벌포에서 완전 물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당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전 세계 생산의 40%입니다. 40%.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생산의 5% 됩니다. 25%. 4분의 1. 중국이 한 16% 됩니다. 16 내지 17%. 두 나라를 합쳐야 40%입니다. 두 나라를 합쳐야.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나요? 신라에 우리 선배들 이겼는데 우리가 못 이길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중국하고 미국 둘 다 붙어라. 우리가 너희들 이긴다. 왜? 이미 신라 때 한번 연습해 봤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북경에 가면은 북경 법원사 하는 절이 있습니다. 법원사 절에 가면 이래서 났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그때 반도에 가서 그렇게 고구려하고 신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들 원혼을 달래려고 이 절을 짓는다. 그거 써놨습니다. 거기 가면. 중국에 가면 북경에 가서 법원사 지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고구려만 나오더라고. 신라에 맞았다고는 안 나오고. 고구려한테 워낙 시급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그게 무슨 정신? 신라 정신. 우리는 신라의 후예입니다. 화랑 정신이 신라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이펙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2005년도에 에이펙을 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회의입니다. 경제회의. 에이펙을 하고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어느 도시에서 할 거냐. 그래서 제주, 인천, 경주가 붙었습니다. 경주에서 우리가 해보자. 우리 도청에 김민석 실장이 올라와 있는데 저 친구가 나보고 국제회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게. 그걸 해보자 하니까 이미 제주는 2005년대 부산하고부터 감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이 100%가 간다. 이래 생각했고 인천은 우리가 제일 시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장과 같이 경주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도의 담당 국장이 실사가 나왔습니다. 실사. 선정위원회 16명 있는데 이분들이 실사를 다닙니다. 경주 왔다가 제주 갔다가 인천 가는데 인천 갔다 오더니 나보고 플랜 B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인천이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호텔에 잠자는 방 이런 것들이 3,500객실도 있는 것도 있고 컨벤션 센터가 경주에 보면 한 10배 크더라고요. 10배.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는 경력 정신이 있는데 그거 왜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가 PT 하러 갔어요. PT. 경주시장이 먼저 설명 좀 하고 도지사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강 이 나라 대통령, 총리 그리고 다른 나라 총리, 대통령들이 오는데 방이 좋다고 깜짝 놀라겠느냐. 방 좋다고. 자기 나라는 보다 더 큰 방이 있지. 대통령이 방 좋다고 놀라겠느냐. 노천 박물관에서 회의를 하고 노천 박물관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 전 세계 타전됐을 때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세계 정상 대통령 총리들이 잠자러 옵니까? 이게? 잠자러 옵니까? 잠자러 오면 서울서 자지 말레이시아 가서 자느냐. 무슨 말 아시겠죠? 잠자러 오니까 여기에서 경주를 아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PT 설명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투표하려고 이제 회의장에 앉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도지사님,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경북 도지사가 잠자러 옵니까? 잠자러 오는 건 아니지. 그래가 한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한류.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니까 16명이 투표해서 우리가 13표 받고 인천 2표 받고 제주 1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의 유산, 경주가 우리한테 준 유산, 노천박물관, 경주 땅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경주 땅 전체.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게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북이 6가지가 있습니다. 경북이. 그래서 인천은 세계문화유산이 하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한류를 보여줄 때 한류 원산지가 어디냐 이게 한류 원산지가 어디겠습니까? 한류 원산지가 경북입니다. 경북.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류의 본산지 와서 한류를 마음껏 보여주거든요. 마음껏. 그 중에 K푸드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조선시대 때 음식 조리에서 발견되는 게 7가지 있는데 그건 다 안동 겁니다. 강도영 회장 계시는데 안동 우리 조리에서 하나라도 알면 말씀해 보세요. 경북산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예? 비비밥, 음식 비비밥, 또 수은잡밥 들어봤죠? 이런 책들이, 음식 조절 이런 책들이 다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음식. 그래서 이번에 K푸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복 있죠. 한복. 여기 지금 여성들이 신정결례하면은 1000명이 모이면은 한복은 1000가지 색깔, 1000가지 모양과 색깔 같은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성들 신정결례 나가보세요. 모양이 같고 색깔 같은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복만큼 가지각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복의 삼배는 어디서 나옵니까? 삼배. 안동 들어봤죠? 안동. 그 다음 명주 어디? 상주, 명주. 그 다음 인경, 풍기인경. 이런 것들이 다 경북에서 한복 재료가 나오는 겁니다. 경북에.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있고, 한복, 또 한옥 알죠? 한옥. 우리나라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한식 건축물 192개가 있는데 그 중에 51%가 경상북도 겁니다. 51%가. 그래서 경북이 알면은 건축물 대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이 우리 겁니다. 반이. 그래서 한식, 한옥, 그 다음에 한옥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한지라고 있습니다. 한지, 문종이 아시죠? 루블 박물관에 들어갈 때 1000년을 갈 수 있는 종이가 뭐냐 이게 1000년. 우리 불국사 석탑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비바람 맞고 써놨는 다란인형이 있습니다. 그게 1300년이 됐는데 개발해서 보니까 글씨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지가 안동하고 예천, 문경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루블 박물관에 들어가는 게 우리 안동 문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지. 그 다음에 한글이죠.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지금은 옛날에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 했는데 지금 연구해보니까 집현전 학사가 아니고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혼자. 그거는 이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1443년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워낙 반대를 하니까 왜 중국한테 잘못 배가 덮을 게 뭐 있느냐 이게. 중국 글을 놔두고 왜 우리가 엉뚱한 글을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반대하니까 3년을 있다가 1446년에 반포합니다. 1446년에 반포하는데 어디서 찍었느냐 그거를. 훈민정음 해례본 어디서 찍었는가 아는 사람? 어디서? 예? 이거 정말 경북의 자랑인데 이걸 모르시네요. 우리 안동 서우면에 가면 광흥사 넓을 가자 광흥할 흥자 광흥사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사 중에 학조대사, 신미대사 두 분이 선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너 절에 가서 노락시켜볼까 절에 가서 좀 찍어라.
그래서 그때 찍는 건 어떻게 찍었어요? 목판 나무를 파가지고 문 쪽에다가 먹을 붙여가지고 문 쪽에 찍어냅니다. 그때는 책 찍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 쪽에도 잘 없고 그 목판 해가 찍으려고 하면 너무 인쇄술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한 걸 100부를 찍는답니다. 100부. 그런데 이걸 임금이 만들었으니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부 안 찍겠겠느냐 하는 추정이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산군 때 원문으로 자꾸 자기를 의미하는 게 언론이니까 원문은 절대 쓰지. 그때 원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문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책이 있다든지 사용하는 수 있으면 다 죽여라. 그리고 모두 불태웠습니다. 모두 불태웠는데 1940년에 안동에 있는 광산림시 정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이설이 많습니다. 그 집 사이가 묻히고 왔다 간 이야기도 있고 그건 아니다 한 사람도 있고 한데 누구한테 손에 들어갔느냐 간송미술가 전혁필이라고 이분이 그걸 입수했습니다. 입수해가 돈을 10,000원 줬습니다. 10,000원. 그 당시 돈 10,000원이 서울 기아집 열채값입니다. 그 페이지가 다 해봐야 한 23페이지가 이렇게 안 되는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거를 10,000원을 주고 사는 그는 눈이 있었어요. 전혁필. 그래서 그분이 1940년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공포를 하면은 잘못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고 싶어서 숨겨놨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발표했어요. 누가 보관했다고요? 경상북도에서 보관합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200부 찍었는 거 세종대왕도 하나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해래 설명하는데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니은 어떻게 만들고 뭐 니것을 어떻게 만들고 설명하는 건데 자기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현전 그때 집현전 책임자 누구죠? 정인지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말귀를 알아듣는 건 정인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정인지가 천재였습니다. 14살 때 과거에 수석학교였어요. 장학업자였어요. 14살 때 천재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정인지밖에 없다 이러면 세종대왕이 더 머리가 좋습니까? 정인지가 더 좋습니까? 어떻게 돼요? 세종대왕이 좋다는 말이 그 말이니. 아니 내 말귀를 아는 사람 양조금 회장도 없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낫다 이 말이잖아요. 내 뒤에 따라오면 절반 달리기 잘한다 이거. 세종대왕이 그렇게 정인지도 하나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책이 지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나왔는데 상주에 계시는 분이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도 설이 많습니다. 재판을 붙었기 때문에 아까 찍었다 하는 광흥사 그 전에 부처님을 지키는 왕이 10사람 있습니다. 10왕이 10왕 왕이 10사람 있는데 그 5번째 왕이 무슨 왕인가 아는 사람? 이거 뭐 퀴즈 내도 하나도 못 맞추고. 예? 우리를 재판하는 왕이 무슨 왕이요? 죽을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재판.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5번째 왕이에요. 5번째.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기이한 거라 이래가지고 염라대왕 복장에 배안에 넣는 거예요. 배안에. 그런데 광도가 들어서 다 부사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갔는데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요한지 모르고 헌책방에 팔았습니다. 헌책방에 팔았는데 헌책방 주인도 이걸 모르고 그냥 갚은 거예요. 이설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구입했는 분은 자기 집안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하다가 책방 주인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그분이 국가에 기증하겠다 이래 됐는데 뭐 재판이 끝까지 안 갔으니까 그분은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한 부가 더 나왔습니다. 2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경상북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경상북도에. 경북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할구 이 한자 붙은 걸 다 경북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 나가면 3만 불 이래 됐는데 누구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네?
국민이 똑똑해서 잘 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이 똑똑하면 조선시대는 우리 국민 아니냐 이게. 우리 조선이 피를 받았잖아요. 우리 선조들 아닙니까 그게? 그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북한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우리?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지금도 2,000불이 안 됩니다. 2,000불. 우리는 세계에서 우뚝선 10번째 나라가 됐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잘 살아봤어요. 이거 그 어디 사람입니까? 경상북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경북도지사니까. 경북도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무슨 말 아시겠죠? 저 뒤에 들립니까? 저 뒤에 손 들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일 갔습니다. 독일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에 돈 빌려 가니까 택도 엄청 하지 마라 하지. 그래 독일이 남북 동서 분단대가 있으니 남북 분단대 우리 사정 좀 안 하겠느냐 이래 갔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이해를 알겠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초청을 했는데 갈 비행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비행기 좀 보내달라 하니까 비행기도 없나요? 비행기도 없나요? 1964년 12월 4일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8시간이 걸렸어요. 루프트한자 일본 왔다 갔다는 여객기에 그걸 서울 오락해가지고 그놈이 일본 갔다가 홍콩 갔다 태국 갔다가 이래 돌아서 갔어요. 앞자리 그 비워놓고. 그래 대통령이 그거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하니까 뭐 보고 빌려주나 했냐? 뭐 보고 빌려주겠습니까? 그 1년 전에 간호사 강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리 타전해가 돈 좀 빌려주려고 그 하루 만에 갔는 게 아니니까 미리 돈 좀 빌리려고 하니까 근데 일본에서 이미 간호사 강부들이 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너도 간호사 강부 없느냐 이거. 간호사 강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내라. 간호사 강부들이 가고 그 1년 후에 대통령이 가서 그분들을 쉽게 하면 돈을 1억 5천만 마르크 1억 5천만 달러로 따지니까 4천만 달러 4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00억 됩니다. 500억 현재도 그걸 빌렸습니다. 빌리고 이분들이 월급을 그분들 만드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달에 650원 받는데 50원 쓰고 600원 고향으로 다 보냈대. 50원 쓰고 600원. 그래서 64년 12월 10일날 그 함부름 강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간호사 강부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희 다 눈물 나는 그래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 가서 간호사들은 시체 닦고 간부들은 천매나 내려. 그래 나는 함부름 강사 이렇게 가 살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맨 땅입니다. 맨 땅에 집에 지하로 내려가면 석탄이 있는 거예요. 맨 땅에. 요번에 미국 가보니까 맨 땅에 밑으로 내려갈 때 석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수 여사하고 엄청 그런다. 다시 우리 후손들이 발견 나오지 않게 하겠다. 다시. 그 돈으로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포철도 만들고 막 산림농가도 하고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그런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68년도에 포항제철을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설계를 합니다. 포항제철은 그 당시에 68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2,400. 경상북도는 지금 예산이 13조가 넘습니다. 2,400.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그때 얼마냐? 428억입니다. 428억. 그 다음 포항제철은 1,500억. 1,500억. 포항제철이 더 비쌉니다. 그런 걸 설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65년도 한일
우리 관계 정상화하면서 돈 3억 불 받았습니다. 3억. 그걸로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고모 아재가 월남 갔다 왔다 하는데 월남 가면 갔다 왔죠. 또 사우디 갔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수! 누가 만들었다고? 네? 경북 사람들이 오늘 경상북도가 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자살률 세계 1등, 자살률 세계 1등, 저출산 세계 꼴찌, 저출산으로 출산율 작은 걸로 따지면 세계 1등. 말이 되느냐 이게? 왜 이리 된지 이 나라가 왜? 이 뜯어보지 않습니다. 허리껏 졸라매고 이렇게 잘 살도록 해놨더니 이것을 나라를 망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살률 세계 1등 이 말이 됩니까? 저출산 독일에 가니까 70년도에 우리도 100만 명 태어나고 독일도 100만 명 태어났다. 독일은 지금 70만 태어났는데 우리나라는 23만 태어났죠. 작년에 60만 대군을 하려고 하면 1년 6개월 근무하면 60만 대군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40만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1년에 40만이 23만 명 목단 다 군대 가도 30만도 안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이런 나라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정책에 앞서 저출생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경북에서 저출생 전쟁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2006년도 만들어졌는데 뭐하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형식적입니다. 이래가 안 된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피부에. 그래서 첫째, 요새 젊은 아들이 만나질 안 합니다. 만남을 주선해주고, 우리 도청 완전 결혼 상담소입니다.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 다음에 애기 놓으면은 무조건 낳게해주고, 결혼하니까 제일 문제가 집입니다, 집. 도에서 결혼한다고 신고하면은 잘 사는 순서에 따라서 월세 30만 원 지원해주고 이자 전세 가서 하면 이자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애기 놓으면은 아파트 1층 사가지고 아파트 1층에 가서 몇 개나 하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봐줄게. 1년간 엄마 아빠가 키우고 보통 1년간 키워야지 아가 정상적일 겁니다. 그것도 못 키우고 있으면은 아파트 1층에 몇 개나 우리가 다 봐준다. 돈 줘가 안 됩니다. 돈 줘서.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영아반, 초등 저학년반, 고학년반 해가지고 아파트 1층에서 소복이 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가르쳐줍니다. 이제는 국어, 영어, 수학은 문상부 회장 말씀대로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휴대폰 들다 보면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음악, 미술, 노래 부르는 거 휴대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연습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 초등학생들 제발 학원 가지 마라. 여기서 다 가르쳐줄 테니까. 우리나라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어디 가잖아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네? 정신과 병원 갑니다. 정신과 병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정신과 병원 많이 갑니다.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 할머니는 학교 한 번도 안 가보고 맨손 체조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 98까지 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잘 자시고 우리 큰아버지가 모시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한 동네 사니까 오전 10시에 막걸리 한 병, 오후 3시에 막걸리 한 병 아버지가 담당입니다. 98까지 사셨는데 그날 오전 10시에 막걸리 한 병 딱 들고 가니까 큰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아침 잘 잡수고 좀 피곤하다 하니 한참 주무시러 간대. 그래 방문을 열어보니까 코를 드렁드렁 고는 거예요. 아 이제 피곤하긴 피곤한 거이다 하고 좀 있으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운명했네.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7남매 다 키우고 98까지 매일 막걸리 드시고 대담배 피우고 그거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 대한민국 살아야 돼요. 제발 학원 보내고 하지 마세요. 학원 보내고 막 뺑뺑이 돌리가 못 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제가 네덜란드에 갔더니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14세기 때 이미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14세기. 세계를 제패했는데 우리는 조선 막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유치원은 뭘 하느냐. 예절 교육만 시킵니다. 예절. 부모한테 잘하고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 교통선을 지키고 이런 것만. 예절교육.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1, 2, 3, 4학년까지는 학교가가 취미활동 놉니다. 그냥. 절대 교과서는 집에 못 가고 다 자제부터 다. 그 여성들 평균 키가 1m 76입니다. 남자는 86이고 평균이. 수술하는데 무슨 수술을 키 크지 말라고 수술합니다. 키 크지 마라. 키가 2m 넘어가니까 비행기 타도 불편하고 택시 타도 불편하고. 그래서 선진국 다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인간답게 그냥 살고 노는 거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합니다. 대학교 가라 하면 막 내가 왜 대학교 가야 되나? 대학교 가는 거는 취미가 공부에 따르는 겁니다. 공부가 취미입니다. 지금 죽자 사자 공부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설계를 거기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설계 하나도 못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공부 안 시기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고등학교까지 막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정신병원 갔다가 그래 하니까 나중에 가면 대학교 졸업하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털을 바꿔야 돼요. 털을.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놀려야 돼. 음악, 미술, 체육하고 놀려야 돼. 알았죠? 경북 사람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애기 놈이 다 키워주는 제도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아파트 1층은 앞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 다 사가지고 거기서 애 먹이나 우리가 다 봐줄게. 얼마나 편합니까? 출근하면서 애 먹여놓고. 또 전업주부 있잖아요. 애기만 키우는 전문가. 엄마든 아빠든. 요새는 아빠도 많이 전념합니다. 아빠가 하면은 혼자 애 키우려고 하면 힘들죠? 어떻게 하느냐? 그 일체에 가서 놀아라. 일체에 가서. 애기 먹여놓고 본인은 놀면 카톡하고 놀면은 수당 준다. 왜? 옆에 애가 감독이 되잖아. 옆에.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 잘 놀더라. 그 부모한테 연락해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 똥잘 싸더라.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게 공동체가 살아난다. 공동체가. 또 경로당 그 옆에 지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체 검사 건강한 분, 또 학교 선생님 했는 분, 뭐 유치원 선생님 했는 분, 그런 요새 70살 세도 젊습니다. 그런 분들 애들하고 와서 놀아라. 할매 손이 무슨 손? 약손입니다. 약손. 아가 갑자기 정기하고 이래도 할머니가 손부터 내 손이 약손이야, 내 손이 약손. 그게 나은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하는 우리 마을에서 애를 키웠잖아요.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공동체도 살리고 애기도 키우고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요새 학원비 몇백만 원씩 든다 하는데 학원비 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지 창조적인 인간이 됩니다. 창의적인 인간.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요. 2000년에 삼성이 애플보다 시총이 주식값이 2배였습니다. 삼성이 애플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애플이 삼성이 2배 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지난 지금 2024년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플하고 삼성하고 주식 안 하는 거죠. 애플이 삼성이 10배가 됐어요. 10배가. 그러면 애플은 공장이 있느냐? 공장 없습니다. 뭐합니까? 아이디어.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국도 던져주고 대만도 던져주고 태국도 던져주고 이거 만들어봐라. 중국도 던져주고. 자기들은 프로그램만 짜가지고 던져주는 거 이거 해봐라. 애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애플 기계 사가서 깔아놓는 거 다운로드 받잖아요. 애플에서 계속 보낸다 말이야. 우리는 삼성 기계만 만들어가지고 기계 팔만 끝입니다. 아이디어선 대한민국 1등에서 3,000등까지 국가대학 갔는데 오늘 뭐 우리 강보영 회장도 오시던 안동대 국립대 그게 국가대학 만들자 이래가 왔는데 의과대학 1등에 3,000등까지 가고 나니까 이공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제발 의과대학 판검사 시키지 말고 과학기술자 만들어야 됩니다. 한류, 문화유 만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형태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10년 내에 희망 없다. 완전히 교육 형태를 바꿔야 돼. 초중고 그냥 놀리고 음악 미술 채널 아이디어 산업 할 수 있게 만들고 대학은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 하는데 나라에서 다 지원해요. 과학기술 대학은 박사과정은 나라에서 월급 1,000만원씩 줘버려야 돼. 1,000만원 주면 네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그래 과학기술 분야에 나오면은 의사들 2억 받는다 하는데 5억 줄게 5억. 그런 사람 1년에 1,000명씩만 나오면요 대한민국 확 달라집니다. 왜 이게 답답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답답하게? 과학기술 세계적 지금 일론 머스크 들어봤죠? 일론 머스크. 아니 그 사람은 당대에 세계 최고 부자 된 사람 아니에요. 당대에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대학교를 캐나다로 갔잖아요. 대학교를 캐나다 갔다 미국 가서 대학원 석사 박사하고 미국 가자고. 그래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비상한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 그런 비상한 거리를 가졌는데 그냥 수능 시험 친다고 딸딸딸딸 애안오니까 덩신을 만들게 덩신을 말 알아요? 이 경상도 말이고 덩신이라고. 다른 사람은 덩신이라고 뭐 알아듣는다. 상급 통일 안 했으면요 말 다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육 체계 많이 바꿔야 된다.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됩니다. 내 아들 공부 수능 조금 더 맞아가지고 뭐 존댓 나오면 어떻게 취입도 안 되는데 삼성이 애플만큼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2배 부자 됩니다. 2배. 애플만큼 됐으면 애플보다 더 잘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데. 그래서 오늘 저는 경북 사람은 할 수 있다. 경북 사람. 제가 도지사 6년째 하고 이제 7년째 접어들었는데 도지사 해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게 제일 잘하는 도지사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정하는 거 제일 잘하는 사정. 매일가 사정하는 거. 사정. 중앙에서 누구 왔다 가면 사정. 또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서 사정. 오늘도 국회 가서 전부 사정하고 왔어. 돈 내놔라. 외국에 미국 주지사가 중앙정부 사정하러 갔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사정합니다. 들어가서. 아니 경북 땅이 이 나라에서 5분 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옆에 보이는 산 있죠, 산 있잖아요. 산 내가 논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지 개발해가 조합 산림청이 딱 하네요. 좀 우리가 댐이 안동댐 있고 일반댐 있고 영주댐 있고 댐 많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있죠. 소나는 못 됩니다. 소나는 못 돼. 저들이 다 갈려요. 그거 무슨 뭐 환경부에서 그 다음에 우리 지방하천도 있는데 지방하천 조그만한 하천 있잖아요. 그 하천의 밑에 모래 좀 끌고 내려고 해도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평 3,000평 되면 또 환경부 허가를 맡아라 이러고 있어요. 작년에 힙난도 때문에 경주가 난리 났습니다. 경주. 그걸 대종천이라고 있는데 그 월성국 돌아가는 대종천입니다. 그 가니까 밑에 하상이
방천도 가고 높이가 그리 같습니다. 이걸 왜 안 걸어냈나 하니까 3번 걸어내려고 환경부에 허가를 떴더니 3번 다 바꾸됐대. 이거 완전 미친 짓 아니냐. 우리 하천인데 왜 저거 바꾸시는 게 지금 전혀 못해요. 산업단지 우리가 손도 못 댑니다. 봉화 2년 전에 광산 강문 사건 알죠? 매몰된 사건. 봉화분들 손 한번 들으세요. 봉화 광산 아시죠? 우리 다 신문에 갔잖아요. 광고가 갇혔는데 제가 이제 하루 이틀인가 있다 갔습니다. 가니까 그 가족이 그 사모님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들이 나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판때기 다 부수고 그래 사모님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이 넓은 땅에 사람 찾는 굴착기 2대로 만들어 2대. 그 다음에 파고드는 강부 몇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은 누가 내느냐 하니까 광산주가 돈을 내야 된다. 광산주는 일주일 전에 사람 하나 죽어가지고 이미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또 2사람 같이 있으니까 이거 못 찾아내면 자기는 뭐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돈 쓸필요 뭐였다 이게. 어차피 깜빡할 건데. 그래 이 감독이 누구냐 이게. 광산 누가 감독하겠습니까? 누가? 산자부에서 감독하고 산자부에서. 산자부 사무관이 한 사람 와 있더라고요. 사무관이. 그래 내가 그 사모님 이야기 듣고 굴착기 전국에 다 해가 구할 때를 다 구해라. 그 다음 강부들 밥 봉화군수 당신이 같이 밥 먹어라. 일하는데 밥을 제대로 안 준다가 말이 되냐 이게. 그래가지고 굴착기 8대를 찾아와 했는데 더 없나 하니까 없다 이거. 그래 군대 전화했었는데 너 뭐 땅굴 파는 게 있잖아. 땅굴 파는 거 3대가 뭐 10세대 2대 있는데 8대 세대 10세대 가지고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있으니까 이제 산자부 장관이 왔어요. 와가 내가 가서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학자 출신이 발걸음을 앞으로 한 발 갔다 뒤로 한 발 갔다. 그래 경찰서장이 활동 4개짜리 경찰서장이 왔길래 야 경호정료가 같이 들어가니까 더 가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고맙습니다. 이야 이거 나는 핵폐를 우리가 해가고 나한테는 욕을 그렇게 해놓고 왜 오늘 조용하냐 이게. 그런데 뭐 사람도 못 찾았는데 그것을 따질 수도 없고 남편이 뭐 굴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 이틀 만에 찾았습니다. 이제 찾아가 안동병원에 우리 강보영 원장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오늘 밤에 밤 11시 밤 1시에 찾았는데 그래 바로 병원에 갔어요. 하고 이튿날 아침 내가 일찍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멀쩡하더라고요. 사람은 커피 먹고 살았다 했잖아요. 커피 먹고 멀쩡해서 내가 사모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봤을 때 그걸 핵해버리더니 이 주무장관이 왔을 때는 고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걸쳐요. 도지사 와서 다 해결됐는데 할 얘기 뭐 있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관리가 도지사가 아니야. 산자부 관리야 산자부. 그 말이 되느냐. 우리 동네에 있는 광산을 내가 관리도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5,000년 동안 임금이 식인들 했잖아요. 5,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중앙정부 식인들 합니다. 앞에 소나무 재선충이 잔뜩 있습니다. 재선충. 그걸 누가 약을 개발했다 나한테 왔어요. 이걸 산림청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됩니다. 이 약을 더 이상 쳐보세요. 내가 담당 가지고 부르고 야 너 이거 쳐봐라. 새로 또 좋은 거 개발했다는데 약을 뭐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왜? 약을 딱 정해놨다 이게 이름을 탁탁탁 정해놓고 그거 외에는 쓰면은 바로 징계 나옵니다. 이게. 아니 우리 집 앞에 소나무가 다 죽어가는데 내가 약도 마음대로 못 치라. 못 쳐들었다 해서. 이 첫 번째 이런 이야기. 우리 공직자도 시장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맨날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서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 보고 좀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방하고 외교만으로 다가가라. 사법까지도 다가가라. 이래 이야기하는데 중앙 공직자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과거하면 내가 자리를 없애준다.
내가. 그래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래가 안 되겠다. 대구 경북 통합하면서 이걸 내놓으라 해라. 그러니까 249가지를 지금 내놓으라 합니다. 249가지. 그런데 우리 도청 공무원도 계속 순응하며 살아가지고 시기대로 하면 편하다 이게. 선출직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장 군수님들 다 우리가 주인되는 지방 문건을 해야 된다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시기대로 편한데 무슨 걸 하느냐. 우리 건 우리가 가려. 논밭 절대농지 있죠. 절대농지 만적으로 3,000평까지는 도지사가 바꿀 수 있어요. 시장 군수는 그 권한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를 왜 너가 가지고 있느냐. 농지 지금 필요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좀 갈아 엎어가 집도 짓든지 뭐 공장을 짓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대구 경북 통합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국민을 주인 만들어주는 게 지방 국거리입니다. 앞에 있는 소나무, 앞에 있는 강, 앞에 있는 하천, 앞에 있는 산업단지, 대학 이거 내가 관리해야지 왜 멀리서 관리하냐. 그러니까 N분의 1이 돼가지고 대학이 서열화되는 거예요. 서열이. 그걸 대학을 특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동대학은 안동에 맞는 대학을 만들어야지. 왜 안동대학이 있으면 국제적 연구만 하게야? 경북대학이 있으면 대구 경북 걸 연구해야 되지. 왜 멀리 거 연구하느냐, 멀리 거. 우리 걸 연구해가 우리를 지역에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대학 내놔라, 대학을.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7시 11분 나오네요. 그러면 다 됐어요. 저는 재밌죠? 제가 이야기하면 원고도 없는데 굉장히 잘하나요? 저는 평생 그 필기라 노트 없습니다. 평생. 내가 안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청소에 갔더니 청소에서 그 옛날 옷을 훔쳐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렵습니다. 89년인가 이때인데 자고 나니까 민박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우리 상의가 없어졌는 거예요. 집게로 집어 갑니다. 창문 여름에 창문 내놓고 가면 그런 거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 큰일 났잖아요. 옷샘소리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 군수님 한테 저는 군수님 아니고 서부계장이 우리 보통 가면 이제 좀 오거든요. 서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그때는 이거 휴대폰도 없습니다. 그 돌리는 그 집 좀 돌리 좀 전화 좀 하자 해가. 우뚜리 잠바 하나 사온다 그러니까 왜 가는데 옷을 얻는 훔치간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흘때 볼 때부터 군수님 이름이 이성소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이 큰일 났잖아요. 왜요? 그 안에 이거 기록해놨는 거 아니야? 기록해놨는 거. 그거 안 기쁘니까 뭐 기록 중요해놨는 줄 알고 기록해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메모 안 하나요? 메모는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는 메모 안 합니다. 메모 해봐야. 그래서 제가 매일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이야기하면 무조건 적습니다. 좀 적지 마라 제발. 제발 적지 마라. 저는 어릴 때 공직에 있을 때 안 적은 것도 적으라고 또 하는 상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왜 안 적나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돈 1,000만 원 빌려줘가 돈 떼이면 얼마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돈 100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그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시시한 거 말라 기억하는 얘기야. 시시한 거를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 기억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 잊어버리고. 무슨 말 알죠? 그래 살아야 됩니다. 저 뒤에 잘 들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만들었는 게 경북이다. 그래서 경북에서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직할시 만드는 게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합시다.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 그 경북 정신이 아니다. 퍼스트 보고 먼저 움직인 사람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고 교육을 확 바꿔야 되고 경북의 자존심. 옛날에는요 70년대 이때 서울 와서 우리 사투리 쓰면 뭐라 했습니까? 우명기 시장님 그때 같이 그때 공무원 잘할 때 와서 사투리 쓰면 뭐라 했어요 상대들. 김영걸 얘기하고 구수하다 했죠. 구수하다. 그런데 지금 사투리 쓰면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TV 토론하고 사투리 쓰면 댓글 달립니다.
사투리 좀 쓰지 말아요. 그걸 내가 사투리가 아니고 이 표준말이다 원래. 경상도 말이 원래 표준말이에요. 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쓰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라말이 표준말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 임금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신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을 통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저 고려가 생기는 바람에 평양하고 개성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선이 생기면 한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양말이 표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되는 말 몸뿌리가 우리 경상도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 때 임금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임금이 그래 하셨습니까? 이거 들어봤습니까? 그래 하셨는가? 그래 하시게 이렇잖아요. 그거 경상도 말이잖아요. 임금이 하는 말이 경상도 말입니다. 지금 연속도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대구 경북 자존심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웅도 경북이 없어졌습니다. 충청남도한테도 생산이 뒤지고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한테 수도권은 고사하고 충청권이 곧 좋은 수도권입니다. 충청권이. 우리는 거기 뒤처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처진 데가 전라도고, 인구 1949년도 인구 통계 처음 냈는데 그때 경상도 640이고 전라도 500만인데 서울 경기 합쳐가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았습니다. 서울 경기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서울 경기 뭐 인천이 반이와 살고 제일 인구가 많이 죽은 데는 전라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부울경은 본전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그건 본전하고 있고 전라도 제일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경상 TK 대구 경북. 이거를 1970년대 서울하고 역전됐습니다. 70년 전까지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년, 2070년 되면은 다시 경북이 1등한다. 아시겠죠? 그런 자존심을 갖고 경북 TK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또 역시 중심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TK 시도민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살만큼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십시오. 알았죠? 집 좋은 거 지실 테니까 고향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도의사님 이 먼 길 오셔가지고 나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특강을 해주신 다시 한번 박수.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경북에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지사님 특강 잘 들으셨죠? 저는 이철우 지사님 특강은 여러 번 듣는 편인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정말 이철우 지사님은 우리 국가의 앞날을 보는 비전이랄까 또 지혜가 남다르신 분이고, 사실 저런 분이 국가 경영에 이렇게 이바지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철폐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사교육이 없어져야 공교육 위주로만 되면은 아이 낳는데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뭐 보통 문제는 아니지만은 언젠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철폐해야 된다. 뭐 지사님은 철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며칠간 공부를 하고 나오셨는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시기 때문에 뭐 연도까지 딱딱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아주 새로운 지식을 많이 듣겠습니다. 우리 지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한 2시간짜리로 한번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내빈 소개 때 우리 영덕의 박만규 회장님 늦게 참석하셨는데 인사하시죠. 중절로 먹고. 그리고 공지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K 시도민의 산악회장
이 취임식이 그저께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최상식 회장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왔어요. 그 문경에서 올라오다가 좀 늦었네요. 우리 서선도 회장이 4년 동안 산악회장을 쭉 하셨는데 본회 상임부 회장도 겸하고 있고 앞으로 이 서선도 회장 잘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성회장으로 우리 배정미 회장이 2년 동안 수고하시는데 아직은 뭐 연말까지라든가 12월 달에 이 취임식을 하게 될지 그건 사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차기 회장으로 김천 여성향회장을 하고 있고 본회 상임부 회장으로 있는 백인숙 회장을 차기 여성회장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백인숙 상임부 회장은 조용한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잘 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도민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부 하나를 보고 여기가 누구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제가 이끌어가는 이 시도민회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온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철은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대구 경북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TK만 잘 뭉치고 있으면 대한민국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TK가 괜히 쓰잘데없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남이 잘 되면은 이렇게 배 아파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회장 제가 계속 할 사람도 아니고 저 아무 사실 없습니다. 저 나라 위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이 도민회장 하고 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저 아무 사실 없으니까요. 잘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리프레퍼 하면은 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는 우리 황순기 송파에서 이렇게 신예인데 좀 백인석 회장을 도와서 수석부 회장이든 도와서 해주시면 좋겠고 희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장도 오늘 저 김성동 회장님이 나와 계신데 오랫동안 전에 또 골프 회장을 하시다가 또 중간에 다른 분이 하시다가 또 2년 전에 맡아서 또 하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골프의 중흥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천도에 우리 박동식 경상북도 씨름협회장 일어서셔가지고 아주 뭐 젊은 건강이고 대단합니다. 골프도 잘 치고 박동식 회장을 골프 회장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김성동 회장님께서는 고문으로서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이우동 김천 산악회장을 골프의 부회장으로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중흥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악회, 여성회, 골프회 우리 시도민의 산하 동호회로서는 그 다음에 기후회라든가 이런 것은 차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구 경북의 TK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예? 여러분 위정이 뭔지 다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거짓말을 시킨 놈은 무죄, 거짓말을 한 놈은 유죄입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 됩니까? 박수를 쳐야죠. 그러면 홍준표 박수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면 변론 요지서가 뭡니까?
나 이렇게 우리 변호사들이 할 거니까 여기 맞춰서 답 좀 해라 이겁니다. 그거 보내줬으면 그보다 더 그한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무죄가 납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내전입니다. 내전. 우리 바로 속이 니글니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오늘 여기 뭐 양금희 저기 경제부지사는 지난 21대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이 대한민국을 난세로 보고 있습니다. 난세는 전공법으로 가요. 전공법. 이걸 제가 좀 중요한 분한테 얘기 드리니까 다리만 부러뜨리 놓고 질질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갈 곳은 감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새로운 주자가 나타나면 그 주자에 대해서 다시 저걸 하면 되지. 그 뭐 불구자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질질 끌고 가면서 공략하면은 그쪽에는 이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재주 있는 제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맹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무식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하나씩 일단락을 지어줘야지 그런 전략을 쓰면은 질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그렇게 제가 보는 거는 그렇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쟤네들이 저 좌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집권하자마자 뭡니까? 뭔 적결이라 그랬어요. 예? 적폐청산인가 적폐백산인가 가지고 졸지에 막 잡아야 버리죠. 제가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면 당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가슴만 멍들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하고 다시 한번 이철우 도지사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뒤에 계시는 분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저 뒤에 나춘성 부총장 빨리 안내하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이거 좀 쳐야 되는데 이거. 이거 좀 쳐야 되는데 이거. 예. 그 너무 그 떨어가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위로. 나옵니까? 이 요건 나옵니까? 예, 그거 나와. 좀 쳐야 돼. 자, 3분 내로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지금 계획에는 내일 매일신문 조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저 뒤에 인물 좋으신 분 나오세요. 위로 올라가죠. 뒤로. 자. 그 뒤에는 안 나옵니다. 그 뒤에는 안 나와. 이제 앞으로. 오케이.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안 나와. 이쪽으로 나오죠. 앞으로. 잠깐만요. 자, 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한번.
예, 어디? 예? 이수로! 어디? 됐습니까? 예.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이제 다 나올 때. 예, 예. 보이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경주 향후에 빨리 나오세요. 경주 향후에 경주 향후에 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향후에 나와서 영주시 향후에 한 10분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일로 가져오세요. 나오세요. 영주시 향후에 나오세요.